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쁜 혈액순환, 즉 혈액순환이 나빠질 때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혈액순환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또 좋아지고 이것이 또 건강상에 굉장히 큰 이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의 이제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혈액순환의 목적은 정해진 우리 신체 기관에 혈액을 보내어서 산소를 공급해서 그 어떤 신체 기관들이 에너지 대사를 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신체 기관들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의 산소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는 장기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뇌하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일정한 양의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 시간 안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장기는 죽는다. 뇌와 심장이 죽는다.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타임.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혈액수량이 나쁘다. 나쁜 혈액순환의 조기 신호는 혈액순환이 가기 힘들면서, 그러니까 가기 힘드니까 그쪽에 있는 장기들이 어떤 SOS 신호, 혈액이 안 오고 있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 그런 어떤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서 나타난 증상들이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내 몸이 나타내는 신호, 즉 장기들이 보내는, 신체 장기들이 보내는 SOS 신호가 그 초기 증상들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자, 나쁜 혈액순환을 다시 정리를 하면 원하는 곳에 혈액이 잘 가지 못한다. 혈액이 가더라도 품질이 좋지 못한,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고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한 어떤 그런 품질 나쁜 혈관, 그리고 실어 나르는 혈액 속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견들, 뭐 콜레스테롤, 당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성산소 같은 물질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렇게 혈액이 잘 안 가니까 이것을 우리 몸에서 보상을 해야 되죠. 보상하는 기관, 우리 몸에 혈액을 돌리는 기관이 뭡니까? 심장이죠. 그래서 혈액을 운반하는 인부, 즉 심장이 굉장히 고생스럽고 심장 쪽에 가부와 근리,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나쁜 혈액순환입니다. 자, 나쁜 혈액순환일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들 살펴보시죠. 먼저 혈액이 잘 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이제 원활하게 가야지 되는 건데 차가 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정체, 병목 형상이라고 한 것처럼 혈액이 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혈액의 정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말초 조직, 손이나 아래쪽 발, 그 다음에 심하신 분들은 뭐 허벅지, 배 아래쪽 부분에 부종이 생깁니다. 붓습니다.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혈액 밖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서 세포 쪽에 쌓이는 바로 부종이 생기죠. 두 번째,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또 치명적인 타격 반대가 어디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폐거든요. 왜냐하면 심장하고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장으로 피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폐 쪽에도 이렇게 수분의 정체 현상이 일으키죠. 폐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을 하고. 제가 천명음을 해보면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천식이 때 들리는 소리처럼 천명음, 휘징이라고 그러는데 색색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자, 혈액의 정체 현상, 온몸이 예전에 비해서 자주 붓는다, 호흡이 곤란하다, 기침과 천명,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심장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혈액의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심장이 그리고 폐가 부담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아까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혈액을 공급받아서 자신의 어떤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그 표적 장기들의 고통이 되는 고통 신호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겠죠. 자, 먼저 나타나는 데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쪽에 있죠. 팔이나 다리 쪽에 나타납니다. 팔이나 다리 쪽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세피가 가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혼피가 되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혼피가 오래 머물러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 파이다리가 저리거나 지가 나거나 어쩌면 남의 어떤 파이다리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신대요. 먹먹한 증상,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표적장기 쪽에 노화현상, 그쪽에 어떤 빨리 이렇게 소모가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탈모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2의 피부라 할 수 있는 손톱이 잘 부스러지죠. 그리고 자 보면 아주 어떤 경우에 약간 춥거나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심할 때 손끝이 새하얗게 질리는 경우, 굉장히 창백해지는 경우, 이전에 비해서 일단 이런 부분 자체는 스트레스나 환경의 변화 자체가 혈관의 어떤 수축작용을 더 일으켜가지고 혈액 공급을 더 안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통, 머리 쪽에 피가 원활하게 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뇌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멍한 상태, 어떤 사람은 이제 공중에 머리가 붕 떠 있다는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죠. 예, 피부 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이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기관이 심장이겠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표적장기들이 괴로워하면 심장은 어떻게든 컴펜세이션, 보상작용에 의해서 혈액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어떤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지속적인 무리 증상이 오죠.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합니다. 전신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적장기 중에 뇌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온몸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로한 증상과 더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장이 무리하다 보니까 이 이중적인 피로가 겹치면서 피로감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증상들은 여성분들, 왜냐하면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굉장히 잘해왔다고 하더라도 근육량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서 혈액 공급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이중고, 또 이중, 삼중으로 더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심장이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더 빨리 보내려고 하겠죠. 이때 빈맥,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그러니까 무리하게 혈액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맥박,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밤에 찌가 났을 때 이런 경우들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에 찌가 밤에 자주 나고 그때 심장이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아서 더 돌려고 하다 보면 또 이런 어떤 부정맥적인 어떤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이러다 보면 흉통이나, 왜냐하면 심장이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이렇게 빨리 뛰고 힘을 짜내야 되죠. 근데 심장을 이제 먹이 살리는 혈관, 간상동맥의 어떤 기능은 더 안 좋아졌잖아요.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혈관이 딱딱하고 혈액이 탁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심장을 먹이 살리는 혈관 자체는 더 좋지 않은데 심장이 더 무리하니까 흉통이나 가슴이 쪼이는 느낌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나쁘면 결과적으로 어떤 질병이 생기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커집니다. 심비대가 나타나죠. 우리가 심장이 더 혈액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심장의 근육은 커지지만 심장의 근육을 먹이 살리는 혈관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기능이 나쁜 심근, 심장 근육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심장에 무리가 오다 보면 심장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의 어떤 흐름이 좋지 않고 혈액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래서 혈전이나 그다음에 우리 혈관 속 둥둥 타고 다니는 색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같은 혈관 내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늘어난, 특히 동맥이 늘어나면 나중에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동맥류 까리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뇌 쪽에 피가 잘 안 가니까 뇌졸전 같은 것도 생기기가 쉽겠죠. 이렇게 무서운 것이 나쁜 혈액순환의 후유증,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이렇게 나빠지는, 나쁜 혈액순환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혈관이 경직 딱딱해지고 좁아지겠죠. 도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 찰압과에 있는 혈액의
염증이 많고 염증이 많아지면서 찐득찐득해지는 거겠죠.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사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심장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보조해주는 뭐 대표적으로 종아리 근육이나 그런 것들, 허벅지 근육, 심장을 보조해주는 어떤 신체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관심을 가져봅시다. 혈관, 딱딱한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을 정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이렇게 경직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거든요.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일산화탄소 작용하고. 그래서 검열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혈관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한다면 반드시 검열을 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자체도 혈관에 타격을 많이 줍니다. 혈액을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서 우리 혈액의 어떤 투명도를 유지해주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여기 있는 항산화제,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혈액에 있는 염증을 떨어뜨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가 필요하면 드셔서라도 우리 혈액 내의 어떤 투명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심장을 이제 휴식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심장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간 날 때마다 손 털고 바디 트자, 그 다음에 걷기라 하면 자연스럽게 온몸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을 도와주게 된다.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에 맞는 뱃살을 감소시키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관을 해독시키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이제 처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혈압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럴 때는 혈관 해독제로서 마그네슘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당을 잘 못 꺼들인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높일 때는 크론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오메가3가 떨어뜨리고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고, 호모시스테인,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염증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지면 비타민 B가 이것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혈관 협작도, 경직성이 심하면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하나만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젓가락 식사를 권유를 드립니다.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소금 섭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국물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소식하고 천천히 먹게 됨으로써 뱃살을 제거해서 우리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의 가장 큰 방해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혈관 소통이 건강하게 되는 소통의 가장 기본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같이 나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